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이에요. 행복한 신혼의 꿈을 꾸던 저는 제 꿈을 짓밟는 예비시모의 몰상식한 요구에 파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연을 얘기해볼까 해요. 제 직업은 소믈리에예요. 와인을 다루는 조금은 생소한 직업이죠. 제가 이 직업을 가지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어린 시절 식당을 운영하시던 부모님은 늘 바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시간을 외할아버지와 함께 보내야 했죠. 평생 교직에 몸을 담으시다 퇴직하신 외할아버지는 제게 있어 친구이자 스승 같은 분이셨어요. 어려서부터 외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저였지만 단 한 가지 제가 이길 수 없었던 상대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와인이었죠. 할아버지는 와인 애호가셨거든요. 저희 집 식탁에는 늘 와인이 놓였어요. 할아버지는 당신이 좋아하시는 와인이 국내에 수입이 안 되자 프랑스까지 가셔서 구해 오실 정도로 와인을 사랑하셨죠. 그리곤 종종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와인향 속에는 추억이 담긴단다. 나는 이 와인을 마실 때마다 항상 네 할머니 생각이 나. 할아버지는 저에게 와인의 역사부터 와인의 종류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덕에 저는 어릴 때부터 프랑스 와인, 이태리 와인을 빈티지별로 줄줄 외울 정도였고요. 할아버지는 늘 우리나라도 와인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와인을 즐길 수 있을 거라며 안타까워하셨어요. 당시만 해도 와인은 유럽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술 정도로만 인식되었던 게 사실이니까요. 어릴 때부터 저는 할아버지를 통해 와인 교육을 받다 보니 자연스레 와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와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믈리에란 직업도 알게 되었어요. 아이고, 혜인이가 골라주는 와인을 언제쯤 맛볼 수 있으려나? 내가 우리 혜인이가 태어나던 해 나온 와인들은 안 마시고 잘 보관하고 있으니 때가 되면 함께 마시자꾸나.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난 86년도산 와인을 종류별로 다 모아두셨어요. 제가 20살이 되는 해에 함께 마시자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늘이 무심도 하시지. 제가 고3이던 2004년 여름 외할아버지께서는 지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셨고 그 약속은 영원히 지킬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생애 처음 소중한 사람을 잃은 저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할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뒤 엄마는 제 방에 찾아와 슬픔에 잠겨있던 저에게 낡은 수첩꾸러미와 통장을 건네주시면서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말씀을 제게 전해주었어요. 혜인아, 이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전해주라고 하신 거야. 손때 묻은 10권의 수첩에는 할아버지가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와인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저를 향한 편지도 적혀 있었죠. 혜인아, 이 할애비 욕심인 건 알지만 네가 원한다면 와인의 본고장에 가서 제대로 와인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니? 평소에도 와인 향만으로 빈티지까지 맞추는 저를 보시고 소믈리에가 되는 게 어떻겠냐며 추천하시곤 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저는 제가 와인을 다루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읽고는 할아버지의 와인 창고에 가보았죠.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걸 보게 되었어요. 86년산 와인마다 혜인이 탄생 기념, 함께 마실 날을 기다리며 라는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어버린 와인병을 보자 울컥했어요. 그리고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죠.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할아버지 유언에 따라 소믈리에가 되기로 결심한 건. 저는 이듬해 와인의 본고장인 프랑스로 날아가 보르도 와인학교에 입학했어요. 지금은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소믈리에를 꿈꾸며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제가 유학을 떠날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와인은 마이너한 주류에 불과했어요. 모든 유학생활이 다 힘들겠지만 외국 학교에서 적응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다행히 수업은 영어로 진행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따라갈 수는 있었지만 평소 생활에선 불어를 사용해야 해서 유학 초기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겉돌기만 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 유산으로 프랑스까지 유학을 오게 됐는데 이렇게 꿔다 넣은 보리짝처럼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죽어라 불어를 익혔고 시간이 지나자 주변에 친구도 생겼어요. 그렇게 저는 프랑스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고 2년간의 소믈리에 과정을 훌륭한 성적으로 수료하게 되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와인 교육을 받았기에 당연한 결과였죠. 와인 학교 수료 후 저는 보르도에 있는 와인 양조장에 들어가 2년간 포도주를 직접 담그며 공부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수첩에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와인은 지식뿐만 아니라 직접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 봐야 제대로 된 소믈리에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은 정확했어요. 만들어 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와인의 본고장 프랑스에서 지내는 동안 할아버지께서 왜 와인을 사랑했는지,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알 수 있었죠. 저는 5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작은 와인 전문 바를 오픈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와인은 대형 호텔이나 가야 마실 수 있는 비주류 고급 술에 불과했죠.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해 저를 비롯해 많은 소믈리에들은 시간을 쪼개 무료 강연을 다니면서 와인 저변 확대에 노력했어요. 그런 노력 덕분인지 얼마 뒤부터 와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늘어났어요. 소믈리에라는 직업도 많이 알려지면서 오픈 3년 만에 저희 바는 주말엔 예약도 어려울 정도로 손님이 많아졌고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매년 프랑스에 있는 와이너리를 방문했고 쉬는 날에는 소믈리에 준비생을 위한 강연도 다녔죠. 그러다 보니 세월이 훌쩍 흘러버렸어요. 저는 꽃다운 20대를 와인에 바치다 보니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채 30대를 맞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봄 햇살처럼 다가온 한 남자가 있었어요. 저희 바 근처에 있는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던 그는 일주일에 2-3번쯤 혼자 와서 같은 와인을 한 잔씩 마시고 갔어요. 그러다 하루는 그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죠. 오늘도 같은 걸로 한 잔이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항상 샤또 딸보만 찾으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샤또 딸보는 저희 할아버지가 프랑스에 가셔서 직접 구해다 드실 만큼 생전에 가장 즐기시던 와인이라 저는 그 와인을 즐겨 마시는 손님의 사연이 궁금했어요. 별 이유는 없어요. 그저 이 와인을 마시면 와인 향에 취해서 그리운 추억들이 떠올라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와 비슷한 말을 하는 그를 보고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가 가게를 찾을 때마다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렇게 조금씩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연애 쪽에 소질이 없었던 저는 그에게 어떠한 표현도 하지 못했고 그렇게 시간만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손님 중에 간혹 술에 취해 진상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날이 그랬죠. 이미 잔뜩 취한 채 오신 손님이 마치 룸사롱이라도 온 양 와인을 따르고 있던 제 허벅지를 쓱 만지지 뭐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손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를 어이없게 쳐다봤고 순간 가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죠.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럽니까? 손님이 방금 제 허벅지를 만졌잖아요. 그러자 손님은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이년이 미쳤나? 누굴 성추행 법으로 몰아. 오라, 요즘 이딴 짓해서 돈 뜯어내는 꽃뱀이 있다더니 그런 거야? 손님은 제 손목을 쥐어잡고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를 꽃뱀으로 몰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손님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제가 호감을 갖고 있던 그 남자였죠. 혜인씨, 괜찮아요? 가게에 CCTV 있죠? 제가 처음부터 다 봤어요. 저 사람이 혜인씨 허벅지에 손대는 거. 그는 느낌이 이상해서 지켜봤다며 제가 위험에 처한 순간에 나서준 거였죠. 그 사건 이후 우리는 단순한 소믈리에와 단골 손님이 아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저보다 2살 많았던 그는 평소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와인 얘기가 나오면 한두 시간은 훌쩍 지나가기 일쑤였고 와인의 조예도 깊은 편이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할아버지가 떠올라 마음이 편했어요. 한창 연애로 뜨거운 무렵 남자친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혜인아, 우리 엄마가 널 좀 만나보고 싶으시대.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전 놀랐어요.
물론 둘 다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상황이라 결혼을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결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걱정하시던 참이긴 했어요. 막상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뵈러 간다고 생각하니 설레이기도 했지만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예비 시부모님과의 첫 만남이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비싸서 가지도 않던 샵에 가서 풀 메이크업도 받고 남자친구 부모님이 좋아하신다는 한우도 잔뜩 사들고 예비 시댁으로 향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혜인야, 뭐하러 이런 걸 사왔어요?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어머님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셔서 조금 깐깐하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많이 긴장했는데 기우였더라고요. 예상외로 어머님은 마치 친정에 온 딸처럼 편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가족 간의 만남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이라면 시댁과도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 직업을 물어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 혜인 양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 근수가 워낙 과묵한 성격이다 보니 집에서는 도통 말을 잘 안 해서 말이야. 저는 와인바 운영하면서 소믈리에로 일하고 있어요. 그 순간 어머님의 미간은 확 찌그러졌고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든 일순간 싸늘하게 변해버렸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저는 이유도 모른 채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소믈리에? 그럼 술 파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니는 소믈리에라는 직업에 대해 잘 모르시는지 그저 술 파는 직업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어머님께 설명을 했지만 더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한번 굳어버린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고 그렇게 첫 인사는 끝이 났죠. 제가 떠난 뒤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술 장사하는 애를 며느리로 들일 수 있냐시며 결혼을 반대하셨다더군요. 남자친구는 어머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다며 자기가 설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분위기라서 이미 남자친구를 사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시부모님이 제 직업을 탐탁치 않아 하신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의 반대에 부딪혀 혼란스럽던 어느 날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자기 가게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아?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직접 와서 보시면 어머님이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실 테니까요. 저는 가게를 오픈하고 처음으로 예약된 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가게를 통째로 비웠어요. 이번에 제대로 된 소믈리에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머님의 오해를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은 어머니의 첫마디에 무참히 깨지고 말았죠. 그래, 생각 잘했다. 아무래도 술집보단 레스토랑이 훨씬 낫겠지. 오픈하면 내가 친구들 많이 데려오마. 어머님은 가게 곳곳을 둘러보시며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레스토랑이라뇨? 근수가 그러더구나. 결혼하고 나면 술집 접고 레스토랑으로 업종 변경한다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니? 남자친구는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됐냐 능청스럽게 굴었어요. 잘못 알긴 혜인이가 먼저 그러겠다고 했는걸. 자기야, 맞지? 우리 그러기로 약속했잖아.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밖으로 불러내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레스토랑으로 업종 변경을 한다니 누구 맘대로. 그럼 어떻게 해? 엄마가 술집 하는 애는 절대로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우리 일단 결혼부터 하고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응? 남자친구는 그게 뭐가 문제냐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소믈리에란 직업에 자부심을 가진 저였기에 그런 식으로 거짓말까지 해가며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난 그렇게는 못해. 난 어머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허락받을래. 혜인아, 솔직히 엄마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며느리가 술 파는 일을 한다는데 좋아할 시어머니가 어딨겠어? 맙소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자친구는 제 직업을 술 파는 일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내 남자친구가 그럴 수 있죠? 모르면 모를까 와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요. 내 편이라고 믿었던 남자친구의 배신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머님께 당당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근수 씨가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와인바 접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럼 계속 술 파는 일을 하겠다는 거니? 어머님은 저를 술집 작부 취급을 하시며 제 직업을 비하하셨고 저는 그런 취급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술 파는 여자가 아니라 와인 전문가인 소믈리에예요. 그런 식으로 비하하지 마세요. 아이고, 세상 참 좋아졌다. 술 파는 애가 무슨 전문가 씩이나 되고.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더니 저희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듣다 어이가 없어서 정말. 혜인아, 넌 그런 소리를 듣고도 이 여자를 가만히 두니? 뺨따구라도 한 대 후리지 않고 뭐하고 있어. 무식해도 정도가 있지. 엄마의 등장과 함께 어머님은 약간 당황하신 듯 했어요. 아니, 이 여자라니요? 무식하다니요? 말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아직 식은 안 올렸어도 사돈인데 그게 할 소리입니까? 나 참, 며느리 되레한테 술 파는 애라니. 그건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사돈이라뇨? 누가 그 집에 내 딸을 준답디까? 내가 이 꼴을 보고도 우리 혜인일 그 집에 시집 보낼 것 같아요? 제가 당하는 동안 말 한마디도 없이 지켜만 보던 남자친구는 당황한 듯 저희 엄마의 말을 끊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집을 안 보내시겠다니요? 아이고야, 자네 말은 할 줄 아나 보네. 자네 와이프 될 사람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데도 입도 뻥끗 안 하고 있길래 난 또 자네가 말을 못해서 그러고 있는 줄 알았지. 저희 엄마는 젊을 때부터 장사를 하셔서 쑥맥인 저와는 다르게 여장부 기질이 있는 분이시라 할 말은 참지 않고 하는 분이셨죠. 어머님 정도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상대할 정도로 말이에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남의 아들은 자꾸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참 이중적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막말을 하더니 당신 아들이 욕먹는 건 못 참겠나 봐요. 저기요, 사람이 대접을 받으려면 상대도 대접을 해줘야죠. 남의 딸한테는 그딴 식으로 말해놓고 자기 자식 욕먹는 건 못 보겠나 봐요. 이게 무슨 놀부심보입니까? 그야 술이나 파는 당신 딸이랑 퍼젓한 증권회사에 다니는 우리 아들이랑은 천지 차이가 나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벌이부터가 완전히 다른데 안 그러게 생겼냐고요? 사실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수입 얘기는 한 적이 없다 보니 어머님께서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눈치였어요. 우리 혜인이가 한 해에 얼마나 버는 줄 알고 벌이 타령을 하는 겁니까? 어머님은 이 콩만한 가게에서 벌면 얼마나 버냐시며 코웃음을 치셨어요. 그리고는 제 유학 얘기를 꺼내시며 프랑스에서 공부한답시고 돈도 많이 날렸을 텐데 돈이 어딨겠냐면서 남들 열심히 돈 벌 때 허영에 쩔어서 와인 공부다 뭐다 돈 쓰고 놀러 다녔으니 안 봐도 알만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희 엄마는 박장대소를 하셨어요. 놀러 다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네. 여기 가게에 걸려있는 프랑스 현지 와인 양조장 사진들 혜인이가 운영하는 와인 양조장인 거 모르셨어요? 가게도 운영하고 대학 강의하는 것만도 몸이 부족한 애가 왜 시간까지 쪼개서 프랑스를 가겠어요? 네? 그깟 증권회사 월급쟁이랑 비교나 될까? 제가 프랑스에 있는 양조장 소유주라는 말에 어머님과 남자친구는 놀라더군요. 꽤나 충격적이었는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양조장 사진들을 찬찬히 훑어보며 마른 침을 삼켰어요. 저는 그 순간 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새삼 느끼게 되었죠. 사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여자 혼자 이렇게 장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걱정돼서 힘들일 거 없이 사람 불어가며 레스토랑이나 하는 게 어떠냐는 말이었어요. 레스토랑 하면서도 소믈리에인가 뭔가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너무 노여워 마시고 제 실언은 용서해 주세요. 방금 전까지 저를 술집 여자 취급을 하던 어머님은 머리까지 조아렸어요. 제가 걱정돼서 그랬다는 말에 정말 역겨워서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죠. 왜요? 내 딸이 돈 좀 번다니까 갑자기 우리 애를 놓치기 싫어졌어요? 왜? 우리 애 돈이 탐나서요? 어머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허둥거리며 변명을 해댔어요.
애들이 좋다는데 부모가 뭘 어쩌겠냐며 모든 건 며느리 뜻에 따를 테니 화를 풀라며 전전긍긍이었죠. 그러면서 서둘러 날짜부터 잡자고 닥달을 하더라고요. 정말 웃기지도 않았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아니요. 저는 대개 아들을 사위로 맞을 생각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울어지는 결혼이었지만 우리 애가 좋다고 하니 눈 딱 감고 시켜줄 생각이었지만 사돈자리를 보니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이참에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고 당장 우리 애 가게에서 나가주세요. 그제서야 어머님과 남자친구는 가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요. 엄마는 그런 모자에 등을 떠밀어 가게에서 쫓아냈고요. 모자가 떠나고 나서야 저는 엄마 품에 안겨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죄송하다고 울먹였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엄마한테 이런 꼴을 보였다고요. 그러자 엄마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말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날 저는 한참을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사실 그날의 눈물은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이나 파혼을 한 슬픔이라기보단 내가 열심히 가꾼 내 인생 전체를 조롱당하고도 제대로 반격도 못했던 제 자신한테 화가 나 흘린 눈물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한동안 남자친구는 제 가게로 찾아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곤 했어요. 참다 못한 저는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를 했고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벌써 1년이나 지났네요. 한때 파혼으로 인해 시래에 빠지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면 제 평생의 꿈을 하찮게 생각했던 사람들과는 가족이 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께서 와인의 향에는 추억이 따라온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됐네요. 샤또 딸보를 마실 때마다 저는 할아버지와 전 남자친구를 동시에 떠올리게 됐거든요. 아직은 남자친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지배적이지만 언젠가는 이마저도 추억이란 이름으로 남게 되리라 믿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와인을 사랑하며 살아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삶도 좋은 추억들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